여러분들 학교에서는 그 매년 1학년 때 용비어천가가 다 시험 범위로 언제나 출제되곤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올해도 마찬가지로 용비어천가를 할 텐데, 원래 용비어천가가 총 몇 장으로 돼 있지? 총 125장으로 돼 있는데 중간에 거는 교과서에도 안 나와 있고 잘 안 합니다. 근데 언제나 시험 범위에 나오는 거, 15세기 중세국어 문법을 비롯해서 악장가사라는 장르적 특성 모두 결합해서 핵심적인 거 1장, 2장, 그리고 맨 마지막에 125장을 할 거예요. 일단은 이 용비어천가, 오늘 우리도 이제 1장, 2장, 125장을 따로따로 할 거예요. 영상도 3개로 끊어서 할 거니까 시험 때 되면 한꺼번에 보시지 말고 좀 내가 부족한 장에 해당하는 설명을 골라서 보시면 돼요. 일단 용비어천가 전체는 이제 조선의 건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조선 건국할 때, 조선 건국은 평화로운 건국이 아니었지, 그치? 고려 말에 혼란한 틈을 타서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선을 건국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인데 공식적으로 몇 월 며칠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 이름으로 바뀌었어. 우리는 다 알죠. SNS도 있고 뭐 언론, 정보통신 등으로 인해서. 옛날 사람들이 그런 걸 잘 알았을까? 시골 구석탱이에 사는 사람들이 잘 몰랐겠죠. 근데 차츰 알게 되지. 나는 500년, 600년 동안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나라가 고려인 줄 알았는데 왜 조선으로 바뀐 거야? 이상해. 나 이상해. 다른 나라 사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 심리가 있겠지.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조선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한 그 흉흉한 민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고려는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고 조선이 건국되어야 함을, 그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어필하기 위해서 용비어천가를 쓰기도 했고, 우리 조선을 세운 이 씨가 얼마나 위대한 영웅들의 집안인지를 알아? 라고 해서 이 용비어천가는 영웅 서사시로도 분류되고요. 갈래 장르로는 이제 악장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전 세계 모든 왕조나 국가가 바뀔 때는 국가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국가를 건국한 주체 세력으로부터 그 자신이 세운, 자신의 집안, 자신의 세력이 세운 그 국가의 건국 정당성, 이런 것들을 이제 서사시로 읊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게 용비어천가로 있는 거죠. 그런 종류를 악장이라고 해요. 악장 또는 악장가사. 우리는 그래서 악장가사를 공부할 겁니다. 총 125장으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 2절, 4구의 대구법을 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예외는, 자 봐봐, 일단 봐봐. 2절, 두 줄로 되어 있으니까 2절. 얘도 보세요. 2절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그리고 쭉 해서 어디까지? 124장까지 할 건 아니지만 124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마지막 125장이에요. 125장은 좀 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절 4구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전체적으로 보면 1장부터 124장까지는 2절 4구로 되어 있으나 마지막 125장은 제외해야 한다. 여기 이 형식에서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1절과 2절은 서로 다 모두 미리 얘기하자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대구법이에요. 그리고 4구라는 것은 얘를 절반으로 끊으면 돼요. 그러면 1절에 2구가 있고 2구가 2개가 있으니까 2절 4구의 형식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괜찮지? 그리고 이 용비어천가는 뭐가 또 주된 특징이냐면 한글, 즉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한글로 기록된 최초의 문헌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한글로 된 것 중에 한글로 최초로 쓴 글이 바로 이 용비어천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좀 자세히 좀 한번 잡아볼게. 자, 지금부터 용비어천가 제1장 시작하겠습니다. 해동, 한번 읽어보면, 해동 육룡이 나라샤 일마다 천북이시니, 2절 고성이 동부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동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나라입니다. 당연히 조선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6용이래요. 육룡이 누구야? 한글을 누가 지었어? 육룡은 세종의 6 조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목조, 윗대부터 목조, 그 다음에 익조, 그 밑에 도조, 도조 밑에 환조, 환조 밑에는 드디어 세종의 할아버지인 누구야? 세종의 할아버지 환조. 환조했죠. 그 다음에 환조 밑에 누구야? 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니라 태조. 그 다음에 태종. 세종의 할아버지, 아버지. 조상들. 그러니까 이 6 왕 중에서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선의 왕인 거죠. 그럼 이 6용은 조선 건국 이전의 인물도 들어가 있다. 맞아, 안 맞아? 4명이나 들어가 있죠. 이렇게. 얘는 조선 건국 전의 인물. 세종의 조상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그런데 왜 이런 건국한 태조만 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했냐면 조선의 건국이, 그러니까 조선의 왕조의 뿌리가 얼마나 단단한 줄 알아?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육룡을 쓴 것은 조선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거든요. 괜찮을까? 자, 간간히 문법적인 얘기도 좀 다룰게요. 왜냐? 문법을 다뤄야죠. 시험범위니까. 자, 육룡을 먼저 볼게요. 해동은 됐고요. 육룡. 정확히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룡 이렇게 되겠죠. 오늘 이렇게 글씨를 못 쓰니 이렇게 썼겠죠. 예디음까지 해서. 이게 바로 육룡인 거야. 그런데 얘를 보면 해동의 육룡이가 나라샤거든요. 그러니까 잘 따라와야 된다. 딱 한 번에 가는 거야. 육룡이가 나라샤 한 겁니다. 그리고 육룡이가 주어고요. 이 주어가 서술어 한 거예요. 해동의 육룡이 나른 거야. 괜찮아?
자, 중요한 거. 우리 나란 말씀의 뒷격에 따라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 안에서 이거 배웠잖아. 근데 요걸 딱 보시면 륭룡하고 이라는 걸 붙였죠. 그치? 그래서 륭룡의 요 이는 륭룡을 뭐로 한 주어로 만들어준 주격조사라는 거. 이제 이런 걸 찾는 거예요. 내용과 더불어서 이걸 같이 챙겨가자. 이런 내용이야. 융룡이. 그 다음에 나라샤, 날다 이거잖아. 그러면 기본형이 뭐냐? 나, 라, 샤거든요. 이 녀석의 기본형은 날다야. 날다. 우리랑 지금 비슷하지, 그치?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나라샤는 이렇게 써야 돼요. 얘를 만약에 얘는 지금 이어 적기 한 거거든요. 당연하죠. 15세기 중세 국어는 이어 적었으니까. 근데 얘를 끊어서 한번 적어 볼게요. 끊어서 적는다는 것은 이 녀석의 형태소를 한번 밝혀보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날이 그대로 오고요. 날. 괜찮아?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샤. 얘를 그냥 얘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알아두면 편해요. 나중에 뭐 할 때. 근데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 어간과 어미를 연결해주는 얘를 매개 모음이라고 하고, 얘를 현대 국어로 바꾸면 해동 융룡이 나르셔 서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 융룡이 낮춤의 대상이 아니라 융룡이니까 왕의 조상들이니까 높임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얘를 풀면 나르 시어. 그래서 요 의시가 나르샤의 샤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의시가 뭐야? 주체, 융룡이라는 주체를 높임, 주체 높임, 선, 어말 어미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얘도 마찬가지야. 샤도요. 15세기 중세 국어에서 주체 높임, 선, 어말, 어미더라. 그래서 얘를 다시 여기다 옮겨 적을게요. 얘는 언제나 지울 거고 얘는 안 지울 거니까. 샤는 주체 높임, 선, 어말, 어미다. 이렇게. 당연히 15세기 중세 국어니까 뭐가 사용됐다 놓치면 안 돼? 방점 사용되었죠. 이런 거 방점. 하나짜리, 두 개짜리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사용되었다? 성조를 표기하는 뭐 땡땡 방점이 사용되었다. 괜찮죠? 자, 해석하면 우리나라의 왕의 6조상 융룡이 나르셔서 무슨 뜻인 거야? 나르셔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천복이죠. 천복. 하늘이 내린 복.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돌아가신 왕의 조상들이 막 나르셔서
그 조상들이 하는 일마다 하늘로부터 복을 받더라. 그래서 이와 관련한 한자성어가 뭐냐? 하늘의 도움, 조선의 건국은 하늘의 도움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 조선 건국은 얼마나 정당하냐? 고려 다 잊어라. 너희들은 이제부터 고려 백성이 아니라 조선의 백성이니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관련한 한자성어 꼭 알아두세요. 천우신조. 하늘이 뭐 하는 일마다 돕더라 이런 내용이죠. 천우신조가 있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뭐겠어요? 천우신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역시 얘 또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할 수 있죠. 그렇지? 자,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할게요. 요거를 설명 안 할 수가 없네. 용비어천가가 시험에 나온다는 것은 나라샤를 비롯해서 주체높임 선화와 어미가 꼭 나온다는 내용이에요. 15세기 중세국어의 주체높임 선, 어마, 어미 사용에 대한 정리를 아주 간단하게만 해보면 뭐가 있느냐면 시도 있고요. 샤도 있습니다. 두 개예요. 똑같은 문법적 기능을 해. 주어를 높이는 기능을 해요. 그런데 어떨 때 시를 쓰냐면 그 뒤 음절이 자음으로 시작한다. 뒤 음절이 자음으로 시작할 때는 시가 오고요. 그 다음에 뒤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할 때는 샤가 온다 이런 얘기죠. 볼까? 얘도 주체높임 선화말음이거든요. 얘도. 자, 봐라. 샤 다음에 뭐가 왔어? 뒤 음절이 모음이 왔죠. 그러니까 샤가 온 거야.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시 다음에 뭐가 왔어? 자음이 왔지? 시는 뒤 음절이 자음으로 시작할 때 시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나 시가 오든 샤가 오든 해당 문장의 주어를 높여주는 주체높임 선어마러미는 그 기능으로서는 주체높임 선어마러미로서의 기능은 똑같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고성은 누구냐? 해동은 우리나라죠. 융령은 뭐야? 왕을 비롯한 현재 왕을 비롯한 왕의 조상들의 6명의 조상들을 얘기했지. 이 정도면 개 오버 아니야? 그치? 근데 오버가 더 심해집니다. 고성은요, 옛날 중국의 혁명 영웅들을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중국을 또 이제 좀 이렇게 추앙하는 부분이 나오죠. 조선 건국이 얼마나 정당하냐면 우리 왕들의 조상 6명의 용이 나르셔서 하늘의 복을 다 이 한반도에 베풀어줘서 조선 건국이 정당한 것도 있는데다가 플러스 우리 한반도보다 더 오래된 역사를 지닌 중국에서 각 왕조나 국가를 세울 때 혁명을 일으켰던 그리고 그 혁명을 성공했던 혁명적 영웅들이 뭐 하는 거야? 자, 그런데 말이죠. 요거 봐봐. 동부가 뭐냐면
동부라는 게 뭐냐면 딱 맞아,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짐, 이렇게 해석하는 게 편할 거야. 그리고 요거 시험에 100% 나올 겁니다. 요 2. 뭐 같아? 얘들아, 해석 잘해야 된다. 옛날 중국의 혁명 영웅들이 딱 맞아떨어진다가 아니라, 얘는 주격 조사가 아니라 부사격 조사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부사격 조사 2가 있었어. 뭐 하는 거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현대 국어로 가져오잖아요. 현대 버전으로 가져오면 무엇 과야. 그래서 해석한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해동의 육룡이 나르셔서 그 육룡들께서 나르시니까 하는 일마다 하늘의 복을 가져오시니 얼마나 좋아. 그런데 때마침 옛날 중국의 왕조 국가를 설립하기 위해서 활약했던 혁명적 영웅들과 우리 조선이 딱 맞아 떨어지네. 그럼 우리 조선도 그 유구한 중국의 역사처럼, 중국의 훌륭한 왕조처럼 우리 이시조선, 조선 왕조도 훌륭하겠네? 라고 하면서 조선의 건국 정당성을 강조한다는 거죠. 예상 문제 열나 중요합니다. 예, 육룡의 이, 고성의 이 방점까지 똑같아요. 얘는 근데 이름이 주격조사죠. 근데 얘는 부사격조사라는 거 놓치면 안 돼요. 문제 이렇게 낼걸요? 문법적 기능이 똑같다. 땡. 얘는 주격조사의 기능을 하고 얘는 부사격조사의 기능을 할 테니까. 또 어떻게 낼까? 얘를 주격조사, 얘를 부사격조사라고 하면 또 틀리겠죠. 응용해 볼까요? 우리 세종어제 후미정음 다 배웠잖아. 나란 말싸미 dwi기게 달아 이렇게 얘기했지. dwi기게 애가 또 뭐야? 비교부사격조사지. 그러면 얘랑 똑같은 녀석이 뭐야? 얘인 거예요. 이렇게도 문제 내겠죠. 지금 내가 세 가지를 얘기한 거야.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쿠데타로 세운 국가가 아니라 나름대로 정통성과 합법성과 역사성과 정당성을 지닌 왕조다. 그러니 백성들이여 고려는 잊어라. 너희들은 이제부터 훌륭한 조선의 백성들이니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용비어천가 스타트인 1장은 조선 건국 또는 조선이라는 국가를 창업한 그 정당성을 어필하기 위한 거고요.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이 정도면 돼요. 괜찮아? 네. 자, 마지막 포인트만 짚자. 요거 엄청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하나. 그 다음에 천우신조라는 한자 꼭 알아두세요. 또 하나. 주체높임 선화말음이 알아두시라고. 이거 요 세 개만 딱 머릿속에 박아도 나머지들은 쭉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괜찮아? 좋습니다. 1장은 여기까지 설명하겠고요. 이제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